네, 월요일 또 끔찍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콜로라도 보더에서 대낮에 총 갖고 들어와서 슈퍼마켓에서 그냥 쏘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 결과로 10명이 사망했고 본인은 죽지도 않고 다리에 총 맞고 체포됐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내용이 없지만 아마도 AR 소총을 쏜 것 같습니다. 사건 시간은 대낮 2시 반쯤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상당히 조용한 시간이죠. 만약에 얘가 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아마 퇴근 시간을 타겟했을 텐데 이건 제 생각인데 실제 제가 리타일하고 낮에 장을 보러 가면 여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죠. 또 역시 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또 단체로 탈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총소리가 나자마자 슈퍼마켓에서 그전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뒷문에 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도망갔다고 합니다. 또 도망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빨리 같이 도망가야 된다고 해서 슈퍼마켓 뒤에 집 내리는 문을 열고 다 탈출했죠. 또 다른 탈출한 사람도 이 범죄인 얼굴 보는 순간 돌아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놈들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다 쏴주고 싶은 게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순간 얼어버리면은 움직이지 않는 목표물이 되죠. 사격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만약에 범죄인이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똑바로 뛰지 마시고 지그재그 뛰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게 있는데 똑바로 뛰는 사람과 지그재그 뛰는 사람을 쐈을 때 맞출 확률이 상당히 준다고 합니다. 또 이런 놈들은 항상 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데만 골라서 하죠. 예를 든다고 하면 학교, 교회, 슈퍼마켓 등등입니다. 여기서 인터뷰한 사람도 자기가 서바이버 수업을 들었을 때 총을 가진 자가 시킨 대로 했을 때 살고 싶으면 절대 시킨 대로 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뛰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많이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면 가능하면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사격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이때 뿔뿔이 다 뛰어 도망가면은 몇 명은 맞겠죠. 하지만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절대 시킨 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놈들이 계획한 대로 하면은 그 계획은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최근 와서 우리가 많은 사건을 보고 불안해하면서 또 총기를 많이 사고 있죠. 또 관심도 많이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법을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 자신이 범죄인이 안 됩니다. 이래서 내가 총을 만약에 지니고 다니려고 하면 미국서 법이 어떤 것이 허용되고 또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크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죠. 오픈 캐리라는 것은 권총이 보이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컨시어 캐리죠. 이것은 권총이 안 보이게 감추고 다니는 걸 말하죠. 네, 첫 번째는 오픈 캐리죠. 미국은 많은 주가 오픈 캐리가 합법적으로 총을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게 자기의 권리입니다. 저희 버지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첫 번째 조건은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총이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이 권총은 그린만 보이면은 오픈 캐리를 인정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것도 오픈 캐리죠. 또 이것도 오픈 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총 끝이 보인다 하더라도 오픈 캐리 인정 안 합니다. 반드시 손잡이가 보여야 됩니다. 또 이렇게 소총은 꼭 이렇게 스링을 매서 어깨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오픈 캐리로 합법적으로 내가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총을 오픈 캐리 했을 때 경찰이 이유 없이 너 왜 총을 쳤어? 신분증 좀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봤을 때 약간 위험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나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실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누가 전화해서 본인이 위험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걱정된다고 하면 경찰이 와서 나를 멈추게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것이 경찰이 봤을 때 위협적인 행동이냐 이런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때 경찰이 봤을 때 판단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권총을 이쪽에 안 차고 이 반대쪽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거 말합니다. 그러면 총을 이렇게 금방 뺄 수 있게 이런 것은 위협적인 행위라고 하고요. 또 이 권총을 허리에 차는 것이 아니고 여기 허벅지 쪽에서 이 카보이드처럼 갑자기 총을 이렇게 뺄 수 있게 또 한 가지 이 체스호스 권총이 이 앞에 차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경찰 봤을 때 저거 좀 위험하다 생각하면은 또 멈추게 할 수 있죠. 또 위협적인 행동, 뭐 권총을 차고 인상을 쓰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뭐야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실제 제가 한 4년 정도 권총을 매일 차고 다녀봤는데 이때는 특히 많이 웃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남들이 저를 오해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오픈캐의 장점이 뭔가 좀 얘기해 볼까요? 이 오픈캐 장점은 총을 차고 있으면 누군가가 벌써 저 사람 총이 있으니까 범죄인들이 나를 타겟을 잡을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일단 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권총을 빼는 게 가장 빠르죠.
근데 보통 보면 이 호스들이 썸브레이크,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치면 열리죠. 그냥 뽑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드로잉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가장 빠르죠. 또 실제 오픈 캐리는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사업장에서 하고 있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권총을 보이게 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죠. 또 되게 불편해하고 까딱 잘못하면은 경찰을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제 아내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만약에 권총을 이렇게 보이게 있는 상태에서 누구랑 시비가 걸려서 싸웠다 했을 때 상대방이 내 권총을 뺏어갈 확률이 높죠. 이래서 오픈 캐리할 때는 특히 더 많이 웃고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안 부딪히는 게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웃어도 권총만 차고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안 보기 때문에 인상 쓰고 다닐 필요 없어요. 각 주마다 오픈 캐리가 허락된다 하더라도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네, 두 번째는 컨시어 캐리죠. 컨시어의 뜻은 감춘다는 뜻이죠. 총을 감추고 다니려고 하면 반드시 펄밋이 필요합니다. 컨시얼 캐리 펄밋이라고 하죠. 아니면 CCW라고 하는데 각 주마다 규칙과 법이 좀 다르지만은 반드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시험도 보고 또 어떤 주에서는 실제 총을 다루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통과돼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의 법을 확인하시고요. 저희 버지니아에서는 상당히 사실 간단했어요. 제가 했을 때는 온라인 코스로 수업 듣고 시험 보고 또 제 백그라운드 체크도 하고 펄밋을 받았습니다. 또 나이는 21살 이상이면 됩니다. 네,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킨 후에는 비용을 내고 펄밋을 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내 권총을 차 안에 글러브 컴파트먼트에 넣어놨을 때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네, 이것은 컨시얼 인정이 되기 때문에 꼭 컨시얼 펄밋이 있어야지만이 글러브 박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주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많은 주가 그것을 컨시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건 많은 분들이 내 사업장에서 권총을 컨시어, 호주머니 깊게 아니면 감추고 있는 것이 합법적이냐. 컨시어 펄밋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은 모두가 다닐 수 있는 퍼블릭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컨시어 펄밋이 있어야지만 권총을 감출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에서는 오픈 캐리를 해야 되죠. 또 최근에 와서 얘기가 많이 있는 게 있죠. 이 컨시어 펄밋을 받으면은 AR9이나 아니면 KP9처럼 비교적 큰 총들이 피스톨로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감추 다닐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맞죠? 하지만 컨시어라는 뜻이 뭡니까? 감춘다는 뜻이죠. 눈에 안 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회사들은 새로운 걸 계속 만들고 사람들을 자극해서 물건을 파는 게 자기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총들을 컨시어하고 다녀야 될 사람들이 있긴 있죠. 예를 든다고 하면 보안을 위한 서큐리나 아니면 보디가드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컨시어 했을 때 장점이 뭔가 얘기해 볼까요? 총이 안 보이게 완벽하게 딱 감춰주면은 어디를 다녀도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죠? 실제 제 아내도 제가 작은 권총 놓고 다니는 것은 모를 때도 많고 알아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주변에 인상 쓴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필요할 때는 내 자신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단점은 이 컨실 캐리는 혁대 안으로 바지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주머니 안에 넣을 수도 있죠. 이랬을 때 오픈 캐리보다는 필요할 때 권총을 빼는 시간이 더 늦는다는 거죠. 또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고 다니면은 나쁜 놈들이 내가 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자기 비즈니스 장소나 또 영업 끝나고 자기 차로 가고 할 때는 오픈 캐리 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인들이 보고 쟤는 그냥 하지 말고 더 쉬운 희생자를 찾자 하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권총은 보편적으로 컨시할 때, 감췄을 때 더 불편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앉고 일어나고 운전하고 내리고 타고 했을 때 걸리는 것도 상당히 많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권총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니려고 하면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총이 허락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 주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government building, 예를 든다고 하면 city hall, courthouse, post office, 또 학교,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또 교회도 포함됩니다. 이런 데가 아니다 하더라도 바깥에 총을 가져올 수 없다고 no gun 하고 총 그림에다가 X자 쳐 있는 사인이 있으면은 총을 차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법을 안 지키면은 내 자신이 범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총에 대한 권리를 뺏길 수도 있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총을 지니고 다니든 총을 장전하든지 안 하든지는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 봐야겠죠. 총을 장전하고 다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탄창에만 넣어놓고 챔버에는 안 넣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을 가지고 다니라고 생각했으면요, 장전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래야지 필요할 때 빨리 쓸 수 있고 또 내 총이 항상 장전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게 되고요. 헷갈리지가 않죠. 만약에 어느 때는 장전했다가 또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순간적인 착각이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친했던 분도 곤총은 장전 다 해놨다가 친구들 만나러 가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총알을 빼는 과정에서 실수를 봤어야 됐고 본인 손을 쐈죠. 또 이번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2차 수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뼈나 근육은 안 다쳤는데 이 권총을 대고 쐈기 때문에 당연히 화상도 입었고요. 또 일부 조직도 염증이 와서 2차 수술 들어갔습니다. 이번 말씀도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탄창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액션을 워크했고 비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탄창을 빼고 무의식적으로 더 안전하게 하겠다 생각하고 방아쇠를 당긴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착각이 진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죠. 총은 항상 장전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뤄야 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총알을 빼놓고 싶다 하면은 총을 놓고 나가세요. 빈 총 들고 나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여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AR-9이나 KP-9 같은 총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했을 때 제가 실제 보니까 이 권총은 워낙 크고 또 이 탄창이 길기 때문에 탄창 꼽은 상태에서는 가방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탄창을 빼고 총을 따로 놓고 가방에 넣고 다녔을 때 만약에 급한 상황에서 자꾸를 열고 총을 빼고 탄창을 꽂고 액션 월크하고 총을 올린다. 그 시간은 줄까요? 실제 일을 당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게 당황하게 되고 자꾸 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내가 심각하게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보호해야겠다 생각해서 총을 지니고 다니려고 하면 실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갖고 다녀야 됩니다. 네, 저도 총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로서 비효율적인 총을 사고 또 좋아하고 사격의 재미를 들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총을 가지고 매일 지니고 다니면서 자신은 보호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 2년 만에 안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이랬을 때 잘 아시겠지만 항상 나쁜 일은 예측 안 할 때 일어나죠. 이래서 항상 준비가 되시려고 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총을 지니고 다니려고 하면 Let's be practical. 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총 구경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22 구경. 이것이 self-defense 쓸 수 있느냐? 네, 쓸 수 있죠. 만약에 정확하게 머리 맞춘다고 하면 또 실제 많은 범죄인들이 22구경을 썼죠. 여기 아펠레치안 트레에서도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도 다 22로 썼고요. 그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처음 만난 사람들을 자기 호텔방으로 데려가서 죽여있을 때 쓰였던 것도 22죠. 그러면 왜 이 22를 쓰느냐? 실제 쏜 장소에서는 크게 들리는 것 같은데 방 하나만 건너가면 아니면 조그만 거리가 있으면은 총소리보다는 약간 팝 하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지? 하고 한 방에 끝나면 그냥 지나가죠. 하기 때문에 assassination 목적으로 많이 썼죠. 하지만 저는 22를 self-defense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응급 상태에 상대방 머리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죠. 그것도 정확하게 뇌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22구경을 쓴 살인자들은 열이면 열이 다 상대방을 마음 놓게 하고 뒤로 살짝 와서 뒤통수에 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죠.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될 상태에서는 내가 나쁜 놈을 그렇게 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죠. 또 한 가지 꼰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대방 머리를 치려고 하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가장 빠른 게 머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누가 총을 머리에 대면 본능적으로 머리를 피하게 되죠. 아니면 손을 가리든지 해서 정확히 맞춘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해서 항상 사격을 할 때는 터서 이 몸에 대고 쏴야 됩니다. 이때 이 22구경은 큰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총을 들고 있으면 총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 이번 본인 손을 실수로 쏘신 분도 아프지도 않았고 자기가 맞았는지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또 이야기한 것이 사람들이 총을 맞고 푹 쓰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고 또 실제 사슴들이 총 맞고도 달리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위급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최대한 빨리 쓰러뜨려야 되고 또 반대로 그가 나를 다시 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낮춰야 됩니다. 이래서 저는 39경이 좋다고 생각해요. 32구경, 38구경, 9mm 다 괜찮습니다. 그거 이상을 더 큰 것도 쏠 수 있지만 너무 총알이 세면은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범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또 내 몸에 총을 지닐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숄더 홀스터에서 여기 넣고 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깥에 보이는 홀스터도 되고요. 또 아니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지 안에 넣는 홀스터도 있고요. 또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죠. 더 나아가 체스트 홀스터 여기다 넣을 수 있고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왕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가지고 다닐 걸 생각했으면 총이 허락되는 데는 사계절 아무데나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숄더 홀스터 여기에 총을 차고 다니는 거죠. 이럴 때는 항상 위에 잠바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잠바를 벗는 순간 아주 다 보이죠. 또 일반적으로 총을 옆구리 바깥에 차고 있었을 때 더운 여름에 옷을 벗거나 얇은 옷을 입으면 다 보이죠.
또 혁대 안에 바지 안으로 넣는 것은 요새 편한 것도 나왔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써보니까 어디에 가서 앉거나 움직였을 때 항상 옆구리에 찔러요. 또 내 바지 사이즈도 하나 더 크게 있든지 혁대도 구멍 하나를 더 크게 입어야지만 좀 편하죠. 최소선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사는 데 따라 다 다를 수는 있죠. 실제 제가 사는 곳은 안전한 동네고요. 큰 범죄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P32죠. 이건 칼텍 건데 32 ACP를 쓰는 거고요. 이거다 탄창 한 개 더 갖고 다니면 총 18발을 갖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호주머니 집어넣으면 어디에 다녀도 아무도 몰라요. 실제 무게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갖고 다녀도 내 자신도 잘 모르고요. 또 남들도 이것 때문에 불쾌할 일이 없죠. 이것은 스프링필드 헤어캣. 이것도 비교적 상당히 작은 총입니다. 이건 9mm이고요. 한 이 정도만 해도 호주머니 집어넣으면 벌써 총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무게도 꽤 무겁고 이건 누가 봐도 저 권총인데 할 수 있죠? 네, 앞으로 이 총도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권총을 파켓건이라고 하죠. 포켓총입니다. 이 권총은 제가 하루 종일 갖고 다녀도 불편함 하나도 없고요. 제 자신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 반면에 제가 그 전에 사업을 했었을 때 스미팅을 했을 때 이 권총은 4년 동안 차고 다녔습니다. 상당히 편해요. 약간 무겁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차에 타고 내리고 앉고 뭐하고 했을 때 전혀 이것이 문제가 안 되고 불편함은 없습니다. 무게 빼고요. 하지만 제 사업장이 아니면 이거 차고 다니진 않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또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해야겠죠. 하지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사계절 어디를 가나 실제 지닐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총은 내 몸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다니나 이식하지 않고 내가 가는 데는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하죠. 또 가끔 제가 이 총을 차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미국산 스미튼을 쓰면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보고 총은 너무 예뻐요 하면서 총 좀 볼 수 있을까요 하죠. 이럴 땐 웃으면서 sorry 그냥 거절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실제 총은 4년 동안 옆구리에 차고 다녀봤고요. 또 지금도 호주에 넣고 다닙니다. 이랬을 때 현실적으로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결정 내린 거죠. 해서 본인들도 본인한테 맞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이 비디오 만든 것은 어떤 방법이 옳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배울 수 있으면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네,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 총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싫다고 그냥 무시하고 눈을 감아버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방 방법을 찾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길을 찾으면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제 저는 교회 갈 때도 저희 식구는 비상구 앞에 항상 앉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총소리가 났다 하면 제가 항상 식구들한테 말하는 것은 그냥 땅에 누워서 기어서 문 열고 나가라고 합니다. 또 실제 제가 그 상황에 곤충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범죄인들은 소총을 들고 와서 최대한 많은 손실을 일으키고 최대한 정확하게 쏘려고 하기 때문에 총싸움을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같이 쏘므로 나쁜 놈도 사격 연수받듯이 막 쏘시는 게 아니고 본인도 숨고하기 때문에 사격 정확성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을 벌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시간을 벌면서 탈출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범죄인이 가까이 있고 내가 그 흉악한 짓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또 이렇게 흉악한 범죄들 때문에 저희가 겁먹어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숨어 살 수도 없죠. 내 자신을 최대한 준비하고 예방한 후 열정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 See you later.